안녕하세요. 두루중학교 교사 정양미, 이은정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 2022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총론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내드릴 내용은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총론의 주요 방향, 주요 개정사항, 중학교 개정 내용, 그리고 질의응답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요청하는 주요 배경입니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배경은 첫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 생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등에 의한 사회 불확실의 증가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이 요구되고 있고, 둘째,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중요해졌으며, 또한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점이 2022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한 배경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의 중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총론의 주요 방향입니다. 주요 방향 첫 번째로 미래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 사회를 대비한 자기주도성과 협력적 소통, 창의성과 혁신 역량,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의 기초 소양, 그리고 공동체 가치를 강화합니다. 주요 방향 두 번째로 현장의 자율성 강화입니다.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지원 및 책임 교육을 구현하고 지역의 특성과 학생의 필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선택 과목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지역과 학교 간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주요 방향 세 번째로 학생의 삶과 연계한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의 강화입니다. 진로 연계 교육 도입 및 고교 학점제 등 학생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의 직무 변화를 반영한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합니다.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및 평가를 개선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주요 방향으로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맞는 교수 학습 및 평가 체계의 구축입니다. 디지털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과정 등 미래 교육 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교원의 교육과정 문해력과 평가 역량 함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교과서, 학생생활 기록부 개발, 교원 연수 등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합니다. 지금까지 총론의 주요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제 총론의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의 첫 번째 내용은 미래 대응을 위한 기초 소양 및 역량 함양입니다. 첫째, 모든 학습의 토대가 되는 기초 소양을 강화합니다. 즉,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 소양으로 총론에서 강조하고 모든 교과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준비를 위하여 기후, 그리고 생태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 능력과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 내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인공지능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정보교육 확대와 함께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기초 소양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선택 과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정보교과는 정보 수업 시수와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두 번째는 국가 사회적 요구의 체계적인 반영입니다. 자기 주도성 함량을 지원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안전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학생의 필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확대합니다. 학년과 학교급 전환 시 학교급 간 교과 교육과정 연계, 진로 설계 및 탐색 기회 제공,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로 연계 교육을 도입하고요. 학교는 상급 학교 혹은 상급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 학기나 학년의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진로 연계 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학생의 필요에 맞춘 교육 과정 확대를 위해 교육 과정 내 선택 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 시간을 도입합니다. 학교 자율 시간에 개설되는 과목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하되 학생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합니다.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한 안내는 질의응답에서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세 번째는 총론 문서 체제의 개선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장에서 핵심 역량의 개념을 신설하고 2장과 4장을 재구조화하여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교육과정과 수업 그리고 평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네 번째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 개선입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초중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교육의 본질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성, 포용성과 시민성 등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인간상으로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추구합니다. 다음은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이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교과 교육의 방향 및 성격을 기초로 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의사소통 역량에서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여섯 번째로 범교과 학습 주제 개선입니다. 현행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 10개, 즉 안전과 건강, 인성, 진로, 민주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경제와 금융,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을 유지하되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주요 개정사항 7번째로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현장의 문서 가독성을 제고하며 총론 개정 방향 및 체험과 실습형 안전교육 관련 지침이 강화됩니다. 실험 및 실습형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별도의 지침이 신설되고 교내외 체험활동 시 학생 규모 및 다중 밀집도를 고려하여 지침이 마련됩니다. 또한 학생 주도성 및 민주시민성 함양을 강화하고 봉사활동의 실효화를 위하여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재구조화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개선안으로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 영역의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성격상 모든 영역의 활동과 탄력적으로 연계되고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총론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자유학기와 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내용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의 운영 시기 및 방법 등을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진로 연계 교육을 자유학기 활동과 연계하여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을 102시간 운영합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학년별 연간 34시간, 총 102시간을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합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결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합니다. 교과는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정보, 체육, 예술, 영어, 선택으로 합니다.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 및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고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정보는 정보 수업 시수와 학교 자율 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 운영합니다. 다음으로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입니다. 현행 교육과정의 장점을 계승하고 문제점은 개선하여 학생의 삶과 연계한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에서 학생은 여러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서로 관련지어 배우고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과에서 배운 것을 새로운 문제와 상황에 어떻게, 왜, 언제 활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하며 학생은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수의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학습합니다. 이것이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강조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설계의 개요를 신설하고 성격과 목표를 통합하여 기존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항목과 교수 학습 및 평가 항목 간의 중복 요소를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서 체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를 신설하고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내용 체계 범주입니다. 학교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 역량 함양, 교수 학습을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교과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합니다. 지식 이해는 교과 영역에서 무엇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지, 내용 요소, 개념, 원리 등을 의미합니다. 과정 기능은 교과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능력, 지식을 습득하는 데 활용되는 사고 및 탐구 과정, 교과의 절차적 지식 등을 의미합니다. 가치 태도는 교과를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유의 가치와 태도,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습득되는 태도와 내면화되는 가치 등을 의미합니다. 교과 내 영역 간, 그리고 교과 간 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및 평가 부분입니다. 성취 기준은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 및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간 연계성 강화 및 영역별 학습 결과의 도달점으로 진수를 개선하였습니다. 교수 학습 및 평가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 함량이 가능한 수업과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학교 현장의 교실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방법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학교 자율시간과 진로 연계교육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적용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부터 초등학교가 바로 적용이 되고요. 2025년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어서 적용이 됩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2024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서 적용이 되고요. 2025년도에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해인 2026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27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단기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교과와 과목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네, 교과 과목은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한데요. 교과 안에 여러 과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교과 안에 국어, 생활 속 문학이라는 과목이 존재하고요. 체육 교과 안에 체육과 또 생활 스포츠의 이해라는 과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시간의 과목은 교과 내 과목으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에서도 학교 자율시간이 몇 번 언급되었었는데요. 학교 자율시간이란 무엇인가요? 네, 이번에 새로 도입된 학교 자율시간이란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학교 현장의 특성과 지역 연계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자율시간은 어떻게 편성하나요? 운영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결정하시면 되고 중학교 3년 내에 한 학기 이상 편성 운영하시면 됩니다. 운영 형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으로 개설하셔야 되고요. 고시외 과목을 개설하시고자 할 때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설하시면 됩니다. 네, 학교 자율시간은 새로운 과목으로 운영해야 하는군요. 그렇다면 학교 자율시간으로 운영해야 하는 시수는 얼마인가요? 시수는 연간 34주 기준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기별 일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기별 주간 평균 수업 시수인 33시간을 확보하여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 자율시간을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학교 자율시간은 학기 단위로 운영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특정 월이나 주에 집중 운영하거나 학기 내 분산하여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학교 자율시간은 하나의 과목에만 개설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에 여러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셔도 됩니다. 단 해당 과목의 목표, 내용, 학습 및 평가 등을 고려하셔서 학교 실정에 맞게 적정수의 과목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학교 자율시간 시수 확보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의 증감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학교 자율시간 확보 방법으로 교과별로 일주의 차시를 확보하거나 교과별로 학기 내 주당 1시간씩 확보하는 방법, 또 순중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수를 감축하는 교과의 경우 성취 기준 이수 가능 여부 점검이 필요하고요. 특정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가 지나치게 감축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은 체육, 음악, 미술 교과군의 기준 수업 시수는 절대 감축할 수 없고 증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표는 교과군 시수 증감에 대한 설명인가요? 그렇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해서 편성 운영할 수 있는데요. 체육과 음악, 미술 교과는 감축은 불가능하고 증가만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자율시간을 체육과 음악, 미술 교과에 편성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교과의 실수와 학교 자율시간의 실수를 합해서 그 교과의 기준 수업 실수 이상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의 기준 수업 실수가 272시간인데요. 체육 과목을 1주 감축한 239시간과 체육 교과로 편성된 학교 자율시간 과목 33시간을 편성하여 272시간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육 과목 실수를 감축하여 체육 외 교과로 학교 자율시간을 편성하거나 학교 자율시간이 체육 교과로 편성되었더라도 실수가 모자라게 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학교 자율시간의 평가와 기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 자율시간의 평가와 기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하시면 되는데요. 학교 자율시간은 편성된 교과근의 평가 방식에 준하여 실시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과목에 준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된 학교 자율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진로 연계 교육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진로 연계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진로 연계 교육의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입학 초기, 상급 학교 진학 전 혹은 상급 학년의 진급 전에 실시합니다. 진로 연계 교육의 내용은 학교 생활 적응, 교과 학습 연계, 진로 탐색으로 학생의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진로 연계 교육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진로 연계 교육은 학교 급 간의 연계 또는 상급 학년의 준비 과정으로 선행 학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학습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교 생활이 순조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므로 학교급의 전환 시기와 학년의 전환 시기에 따라 시기에 알맞은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로 연계 교육의 내용으로 어떠한 활동이 가능할까요? 네, 진로 연계 교육의 내용을 다음의 표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준비로 고등학교 생활의 이해, 고교 학점제 및 교과목에 대한 이해, 학업 설계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과 학습 준비로는 상급 학교의 학습 내용과 방법에 대한 준비,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내용 등이 가능합니다. 혹은 진로 탐색이나 고등학교 진학 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 등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진로 연계 교육은 어떻게 편성하여 운영하면 좋을까요? 네, 진로 연계 교육은 모든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의 시간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과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의 관리자, 담임교사, 진로 전담교사, 전문 상담교사 등 교원 모두가 진로 연계 교육을 함께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연계 교육은 자유학기와는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네, 먼저 진로 연계 교육과 자유학기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연계 교육과 자유학기 모두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의 향상, 학교 수업 적응 등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 연계 교육은 학생의 자유학기 학습 경험이 구체화되거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학기의 주제 선택 활동이나 진로 탐색 활동 시간에 중학교 적응 지원과 수업 개선에 초점을 두어 운영하였다면 진로 연계 교육에서는 전 교과와 창체 시간에 학교급 전환 및 고교 생활 준비를 위한 내용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 그리고 학교 자율 시간과 진로 연계 교육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2025년 중학교 1학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이 자료가 우리 세종시 선생님들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를 돕고 학교 현장에 잘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세종 아이들의 미래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